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호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망까지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에 미증시 역시나 계속해서 랠리를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시장 들어서 사흘째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도 좀 실리고 있습니다. 멕시코 관세를 다음 주 월요일에 10일에 부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방향성을 좀 저희가 미리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도 역시나 미증시 훈풍으로 오늘 장에서 양시장 모두 그래도 빨간불은 켜졌는데요. 이게 좀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을 할런지 국내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 두 분의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정식 위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내다보셨어요? 오늘 장 일단은 보합적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보합적. 어제 장이 그러니까 저번 우리 시장에서 좀 조정 수급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글로벌 증시가 상승력이 나왔죠. 그러니 뭐예요? 보합적인 흐름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코스닥이 그나마 좀 강세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개별주 장세가 오늘 좀 강하게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수급도 어떻게 끝났느냐? 조정력으로 마무리됐어요. 오늘 수급도 코스피 쪽은. 네. 코스닥만 외국인, 기관, 현물 순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네. 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건 결과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도 코스닥은 조금 더 강세 흐름을 보이겠지만 코스피는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그죠? 윗방향, 아랫방향도 없는 또 도직격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시초 대비 보합적 기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월요일도 일단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월요일 날 뭐가 있습니까? 멕시코 관세 여부가 있죠. 네. 그러면 멕시코 5% 관세 만약에 부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시장의 방향성은 또 리스크가 있는 상황으로 탈바꿈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장 개별주 장세는 지속적으로 될 것 같지만 시장의 방향성은 아직 윗방향으로 잡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도 일단은 보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음 주 경제 지표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 여기 보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무엇이 있느냐? 중국 무역 수지가 있습니다. 중국 무역 수지. 중국 무역 수지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역 전쟁이 격화돼서 진짜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구나 라고 주체들이 인지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도 물량이 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월요일 날은 멕시코 관세 여부도 있지,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중국 무역 수지 발표 결과도 있지. 이러니 어떤 거예요? 월요일이 지나봐야 방향성이 결정되겠죠, 여러분. 그 점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화요일 날 6월 11일 날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화면에 표시는 못 해드리지만 CES 아시아 2019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가전박람회, 그러니까 미국 가전박람회랑 똑같은 것이죠. 그게 이제 5G, 인공지능, 그리고 증강, 가상현실, 드론, 그리고 소매 및 전자상거래, 로보틱스, 차량 기술. 근데 이제 차량 기술 쪽이 상당히 부수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종목들, 개별주들이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이제 개별 수급주들을 여러분들이 소형주, 중소형주 위주로 다음 주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는 방향성이 잡힐 수가 없어요. 왜? 시장에 불안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형 이렇게 개별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요일? 뭐가 있나요? 중국 5월 생산자 물가랑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발표도 이어서 발표가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증시에 경기 우려에 따른 불안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또 그다음 목요일 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요일 날에는 중국 5월 산업 생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5월 산업 생산과 소매 매출. 과거에도 산업 생산이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할 경우 증시를 원회익격으로 끌어내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 산업 생산이 예상치 대비 실제치가 안 좋게 나오면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리스크를 다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날 모두 발표가 있습니까? 미국 산업 생산도 이어서 발표가 납니다. 그죠? 미국 산업 생산도 여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신경 쓰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6월 14일이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네, 목요일이 그렇죠. 아니라 네. 금요일이고요. 그러면은 주말을 또 지나서 그 다음 주는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그다음 주는 제가 그다음 주 가서 이야기해야죠. 다음 주만 잘 신경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다음 주 보고 수급을 읽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거지. 네. 뭐 또 그 다음 주까지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십니까? 선 대응, 선 예측하지 말라 그랬죠. 요것만 잘 신경 써서 일단 다음 주 잘 대응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다음 주에 이어서 다다음 주에도 배트맨을 시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시장 방향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요일, 월요일에 저희 배트맨 출연을 하시나요, 위원님?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출연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장도 코스피는 좀 장중에 오락가락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코스닥은 강한 상승세가 한 번 더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멕시코 관세 부과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관망하는 자세로 보합 흐름을 보이는 국내 증시인데요. 좀 지켜보시고 나서 개별 종목으로 시장을 대응하자라는 의견 주시면서 다음 주 시장에 예정되어 있는 이슈들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전 박람회 같은 경우에서도 또 개별적으로 대응해 볼 만한 종목들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송에서는 지금 언급을 해드리지는 않고 계시지만 개인 채팅방에 또 찾아가시는 분들을 한해서는 이런 관련주들 조금 힌트를 주실 건가요? 이거는 이제 우리 가족들에 한해서만 힌트를 드리는 거죠. 이게 막 지금 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도 매집력이 있고 저평가인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정해져 있어요. 한 대략 시장에 나와 있는 게 제가 분석한 결과 한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구마구 노출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개인 톡방 찾아가시는 분들은 모두 다 가족분들이니까요. 언제든지 박정식 위원의 개인 톡방 오픈 채팅방 활용하셔가지고 찾아가셔도 좋겠고요.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박정식 위원의 개인 톡방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시면은 문자 주시면 저희가 또 문자 답장으로 바로 가기가 가능한 그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성배 위원의 시장 분석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만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제 좀 강보합을 기록했던 이런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뭐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이 변경 가능성까지 조금 이제 시사하게 되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강보합으로 마감은 됐지만은 이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된 게 확인된 이런 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거래소 시장에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분명 있었지만은 실제 장중에는 대략 한 1,300억 원까지도 이제 매도세가 있었지만은 막판에 어느 정도 좀 걷어들이는 이런 이제 수급 동향도 체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마찬가지죠.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조금 강한 상승 마감으로 마쳤는데 이제 뭐 멕시코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민자 단속에 나서는 것도 있고 좀 양국 간의 어느 정도 이 관계가 좀 유화적인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나온 분위기가 좀 잡혔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좀 더 코스닥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마감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다음 주 시장 혹은 이제 이번 주 한 주를 놓고 봤었을 때 어떻게 이제 마감이 됐나라고 한번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 혹은 이제 뭐 우리 시청자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 자체는 뭐 그렇게
어느 정도 좀 훈풍으로 마감됐던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미증시의 영향도 있었고요.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제 주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반등장을 연출해 왔고 또 이제 모처럼 이제 상승 기대감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던 이런 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망에 대해서 대기 매수세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이번 주 시장이 마찬가지죠. 이제 내면적으로도 이제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강했던 부분이 있었고 최근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현물 매도세도 상당히 좀 약화되었다. 악화가 아니고 좀 약화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뭐 이런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 경제 지표도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이 선물 옵션 컷오프 만기일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 이 만기일 앞두고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지수 하방 경직성을 이번 주 내에 좀 뚜렷하게 보였던 이런 한 주였다. 더군다나 이 다음 주 만기일을 앞두고 저는 이 상승 기대감을 좀 어느 정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5월달 계속해서 굉장히 우리 시장에 무수한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느 정도 이 가격 조정이면 가격 조정, 이 기간 조정이면 기간 조정을 좀 충분히 받은 상태라서 이 국내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좀 악화가 되고 있고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는 좀 어느 정도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긍정적인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혹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스닥 위주로는 사실 이번 주 굉장히 좀 개별적인 종목들이 좀 돋보였던 사실 이 부분은 뭐 늘 마찬가지긴 한데 뭐 이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파이브 관련주가 특히 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였던 것 같고 투심이 굉장히 호전되었던 부분이 있고 거래소도 마찬가지죠.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했던 부분이 있고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이 선방했던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코스피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단기 바닥권이 좀 어느 정도 됐고 다음 주는 이 같은 바닥권을 찍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이 연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지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2110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110에 대한 이 돌파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그간 좀 물렸던 종목들이 있다. 혹은 반대로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좀 지수가 2110 부근에 도달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현금화를 하신 뒤에 주도주를 좀 교체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깐 이제 차트로 놓고 말씀드리게 되면은 오늘은 이제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답게 종합지수 차트보다도 이 선물 차트를 놓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이 변동성 혹은 움직임에 대해서 좀 예측해 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200 선물의 이 분봉상 차트를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게 15분 차트입니다. 지금 이제 우측에 보이는 이게 오늘장의 흐름인데 오늘 굉장히 좀 등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다음 주 목요일 6월달 둘째 주 목요일이면 이제 쿼드러플 동시 만기인데 이 동시 만기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동시 만기일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제 옵션 만기라고 다르게 이 한 달 동안의 이 변동폭이 최소 혹은 이제 평균적으로 대략 한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정도 굉장히 좀 고점 대비 저점이 굉장히 좀 일반적인 수준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장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만기주의 특징이 이 코스피 200에 좀 고스란히 담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모습이 장중에 이제 급등락으로 이제 연출이 되죠. 왜? 다음 주 만기를 앞두고 어느 정도 이 옵션에 대한 이 작업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도 사실 저는 이제 장중에 이런 등락이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아마 초에 패턴상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갭을 동반한 뭐 상승이라던가 이제 하락이라던가 다음 주 이제 월요일장에 계속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만기를 앞두고 대략적인 저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의 시장 흐름은 이제 조금 2019년도 1월 달에 이제 바닥권을 찍고 이제 상승했던 이런 모습이 다음 주에 한 차례 만기까지 이 같은 모습이 이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